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심코 하는 그 행동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 습관 하나 때문에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다리가 붓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원 침대에 눕게 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혹시 요즘 밤에 2번 이상 잠에서 깨십니까? 피곤한데도 이유를 모르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몸속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를 집중적으로 봐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몇 해 전 박성호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마다 4~5번씩 잠에서 깨고 발목은 늘 부어 있었고 병원에서는 수치가 점점 나빠진다고만 했습니다. 큰 치료 대신 생활 속에서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한 달 뒤 박성호 씨는 밤에 한 번만 깨고 아침에 몸이 가볍다고 웃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밤에 자꾸 깨는지, 집에 있는 것으로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게 되실 겁니다. 돈 드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만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지나칩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 바로 소변과 잠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은 단순히 잠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물을 거르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곳이 지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낮 동안은 참고 버티다가 밤에 쉬어야 할 시간에도 일을 하느라 몸이 계속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졌다, 예전보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밤에 한 번 깨는 정도였다가 2번, 3번으로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부어 있고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데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를 다들 그렇지 뭐 하고 넘기는 순간 몸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 없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검사에서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몸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는데 숫자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밤새 몸은 물을 거의 못 마신 상태로 버텨왔습니다. 혈액은 조금 끈적해지고 정리해야 할 찌꺼기도 쌓여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차가운 자극을 주거나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행동하면 몸은 깜짝 놀라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든 상태에서는 정리도 회복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유독 아침이 힘들다는 분들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겁고 시작이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건 밤새 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밤에 몸이 충분히 쉬어야 낮에 힘을 쓸 수 있는데 그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치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짚고 가겠습니다. 단 것은 무조건 몸에 안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이 왜 절반만 맞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몸을 돕고 어떤 선택이 오히려 부담을 키우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맛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부터 찌푸립니다. 예전에 달게 먹었다가 몸이 힘들어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맛은 아예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몸을 급하게 흔드는 단맛이 있고 천천히 힘을 보태는 단맛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스스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몸속에서 정리 일을 맡은 곳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 국수 같은 음식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찌꺼기를 많이 남깁니다. 이 찌꺼기를 다시 정리하는 일이 몸에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유난히 나른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잘게 나뉘어진 형태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바로 쓰이고 남기는 것이 적습니다. 마치 잘 정제된 연료와 그렇지 않은 연료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다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재료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대부분 집에 한 병쯤은 있는 것 바로 꿀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꿀도 결국 설탕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릅니다. 정제된 설탕은 들어오자마자 몸을 들쑤셔 놓고 금방 사라집니다. 순간적으로 힘이 나는 것 같지만 뒤에 남는 피로가 큽니다. 반면 꿀은 천천히 스며들어 오래 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조용히 바닥을 받쳐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몸속 정리 담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자극에는 놀라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정리는 더 늦어지고 밤에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야간에 깨는 잠입니다. 실제로 저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단 걸 먹으면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어떤 단맛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 구분 없이 달기만 한 것과 천천히 힘을 보태는 것을 같은 줄로 세워두면 몸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을 알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오래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하루 중 몸이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첫 번째 순간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첫 번째로 중요한 순간은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이때 몸은 밤새 정리 작업을 하느라 지쳐 있고 안에 있던 물도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청소를 밤새 해놓고 아직 환기도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무엇을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 하루 컨디션이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습관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자극이 생각보다 큽니다. 밤새 조용하던 몸 안으로 갑자기 찬 기운이 들어오면 몸은 놀라서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든 상태에서는 정리도 느려지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이어집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을 티스푼 하나 정도만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가 중요합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한 잔은 밤새 쌓였던 찌꺼기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강제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알려드린 이정훈이라는 분은 늘 아침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고 소변색도 진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이 습관을 이어가신 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몸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양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방식만 바꿨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꿀을 많이 넣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달게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은은하게 단맛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진하면 오히려 몸이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아침은 깨우는 시간이지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순간만 잘 지켜도 낮 동안의 붓기와 피로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몸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점심을 먹고 난 뒤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시간에 무엇을 바꾸면 좋은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몸이 축 처지는 시간이 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 달달한 커피나 음료입니다. 한 모금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지만 그 효과는 아주 잠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피로가 밀려오고 몸 안은 더 바빠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커피 속 자극 성분은 몸 안의 물을 억지로 밖으로 내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잠깐 개운한 느낌은 들지만 정작 정리 일을 맡은 곳에는 물이 부족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일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 밤에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일수록 밤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대에 바꿔야 할 것은 커피의 종류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입니다. 졸리니까 자극을 넣는 것이 아니라 지쳤으니까 채워준다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소량 넣어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달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급하지 않게 힘을 보태는 것이 목적입니다. 박준영이라는 분은 점심만 먹으면 꼭 커피를 2잔씩 마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후를 버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늘 잠을 설치셨고 아침마다 몸이 부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꿀이 들어간 따뜻한 차로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다고 느끼셨지만 2주쯤 지나자 오후에 처짐이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때 레몬 한 조각을 더해도 좋습니다. 상큼한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몸 안에서 쌓이기 쉬운 찌꺼기가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을 필요도 매일 꼭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후를 무리 없이 넘기면 밤이 훨씬 편해집니다. 몸이 낮에 일을 다 해냈기 때문에 밤에는 쉴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시간,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부터 젓습니다. 자기 전에 뭐 먹거나 마시면 밤에 더 자주 깨지 않느냐는 걱정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속을 가득 채우면 밤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밤에 자꾸 깨는 이유를 단순히 소변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과 머리가 동시에 긴장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버티느라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몸은 깊이 쉬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이 얕아지고 사소한 신호에도 깨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잠들기 1시간쯤 전에 아주 소량의 꿀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보십시오. 물에 타지 않아도 됩니다. 티스푼 하나를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맛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는 몸을 각성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민수라는 분은 밤마다 서너 번씩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안 마셔도 깨고 마셔도 깼습니다. 늘 잠이 모자라 하루가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전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중간에 덜 깬다는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안 깨는 날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밤에 한 번 덜 깨는 것만으로도 낮의 컨디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양을 늘리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밤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몸을 안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침, 오후, 밤 이 세 순간만 잘 지켜도 몸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 같다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뜨겁게 드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것과 뜨거운 것은 다릅니다. 물이 김이 나고 입김이 날 정도라면 이미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게 되면 꿀이 가진 부드러운 성질은 사라지고 그냥 달기만 한 물이 됩니다. 몸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자극을 주게 됩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 그 온도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조금 좋으니까 더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속 정리 담당은 과한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단맛이든 뭐든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처리하느라 더 바빠집니다. 그러면 쉬어야 할 밤에도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티스푼 기준으로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달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무 꿀이나 쓰는 것입니다. 값이 지나치게 싸거나 맛만 단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몸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한 향이 나고 물에 넣었을 때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겉모습보다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아침 오후 밤의 습관은 훨씬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몸은 변화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아침에 눈이 덜 붓고 양말 자국이 옅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면 방향은 맞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습관을 피해야 하거나 반드시 상해 후에 시도해야 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부담이 적은 방법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무턱대고 따라 하셨다가 오히려 불안해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이미 큰 병원에서 몸속 정리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기계의 도움을 받고 계시거나 특정 성분을 제한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혼자 판단해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소량이라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맛에 몸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아무리 소량이라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정된 뒤에 정말 소량으로 몸의 반응을 살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효과를 보려는 마음이 오히려 멀리 돌아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직 몸의 방어력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시기에는 꿀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좋다고 해서 함께 나누는 습관은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전통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비교적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도 몸이 더 무겁고 밤에 더 자주 깨고 속이 불편하다면 그건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과감히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머릿속에 남기시면 충분합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깨우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해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아주 소량을 더해 천천히 마시는 것, 점심 이후에는 자극 대신 부드러운 선택을 하는 것, 잠들기 전에는 욕심내지 않고 아주 적은 양으로 안심시키는 것. 이 흐름이 하루를 무리 없이 이어지게 만듭니다. 둘째,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몸을 돕는다는 생각에 양을 늘리지만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늘었다고 느낄 뿐입니다. 티스푼 기준으로 소량, 달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효과는 천천히 옵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안정적인 변화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셋째,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너무 뜨겁게, 너무 많이, 아무 제품이나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특히 온도와 욕심은 몸을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며칠 만에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밤에 한 번 덜 깼다면, 아침에 조금 덜 부었다면 그건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기적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몸에 쌓인 부담을 조금씩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큰 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내일의 컨디션을, 다음 달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자주 깨는 또 다른 이유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